안녕하세요. 한문강도 고사성어를 발표하게 될 20학번 나지혜입니다. 5개의 고사성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총 4개의 테마로 나누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문의 옹고지신, 두 번째는 욕심의 곤수유투, 세 번째는 공경의 망운지정, 네 번째는 교훈의 와신상담, 그리고 교토삼굴입니다. 선정 기준은 제가 교훈으로 삼고 싶은 고사성어와 의미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고사성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의 온고지신입니다. 원주지신, 익힐 온, 옛고, 알지, 새 신을 사용하여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온고지신의 유래, 논어 위정편에 나온 말로 공자는 스승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공자가 말한 옛것은 태평성대였던 주나라 때의 여러 문물과 제도를 가리킵니다. 당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는데 훌륭한 이전 시대의 문물과 정신을 배우고 본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처럼 옹고지신은 과거의 전통과 역사, 학문을 먼저 충분히 익히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함을 말합니다. 특히 공자는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참다운 스승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자 태도로서 언급하였습니다. 옹고지신의 사례입니다. 옹고지신의 사례로는 계량한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인 한복은 고유의 멋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복은 일상생활을 하기에 꽤 불편하여 과거 전통적인 한복을 일상생활에서 입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양복 내지는 서구화된 옷차림을 주로 입고 있는데 여기서 한복을 그대로 과거의 것으로만 남겨두면 일상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일상에서 편하게 입기 좋은 옷으로 상징시켰으니 바로 계량한복입니다. 옛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계량한복이라는 것을 구하내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한복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결코 만들 수 없었던 물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 부분의 곤수유투입니다. 쿤쇼요도, 곤란할 곤, 기짐승수, 오히려유, 싸우투를 사용하여 곤경에 빠진 짐승도 발악한다는 뜻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더욱 저항한다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곤수유투의 유래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경공이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온 장조 순인보의 관직을 박탈하고 차명에 처하려고 하자 대부 사정자가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가론하였습니다. 문공 때 우리 진나라가 성복에서 초나라와 싸워 크게 이겼으나 문공은 근심하였습니다. 신하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걱정하는지 묻자 문공은 성복의 싸움을 지휘한 초나라의 대상 성득신이 살아있는 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곤경에 빠진 짐승도 힘껏 싸우는데 한나라의 대상은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성득신이 초나라의 왕의 명령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공은 자신을 해칠 사람이 없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진나라는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모두 이겼으며 초나라는 점점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순림보를 죽이는 것은 다시 초나라를 도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진나라는 패하는 것입니다. 한번 패전한 것으로 충신의 순림보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자의 말을 들은 뒤 진나라의 경공은 순림보의 죄를 면하고 관직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경 부분의 망운지정입니다. 왕윈질칭, 바랄망, 구름운, 조사지, 뜻, 정을 사용하여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객지에 나온 자식이 고향의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은 고사성어입니다. 망운지정의 유래입니다. 당나라에는 명대상인 적인걸이라는 사람이 고종 때 관리로 일할 때 1년 동안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하고 강남 순무사일 때는 민심을 미혹하거나 음란한 사당을 없애고 예주자사로 있을 때는 무고한 사형수들을 구제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후일 간신들의 모함으로 측천무후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그 후 지방으로 자천되어 병주관리로 임명되었으며 부모님들은 하양의 별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행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주위에는 한 조각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 부모님은 저 구름 아래 살고 계시겠지 라고 말하며 부모 생각에 잠시 비탄에 빠졌으며
그 구름이 사라지자 그도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적인걸은 병주 태원에서 태어났으며 자가 회영이며 중국 측천무후가 세운 무주시대의 대상입니다. 당 왕조의 부활을 시키기 위해 중종을 다시 태자로 세웠으며 많은 인재들을 청거하였고 그리하여 당의 중흥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와신상담입니다. 워신장단, 노을와 섭나무신, 맛볼상, 쓸개담을 사용하여 섭에 눕고 쓸개를 맛보다 고난을 견디고 뜻한 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와신상담의 유래. 중국 천추시대의 오나라의 왕 한묘가 월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묘는 월나라의 구천왕과 싸우다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 뒤 한묘의 아들인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시가 많은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부차에게 늘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월나라의 구천왕은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언젠간 그놈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쳐들어가야겠어. 하지만 부차의 군대 앞에 구천왕의 군대는 낙엽처럼 쓰러지고 말았고 쫓기던 구천왕은 회계산에서 항복했습니다. 니놈 때문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넌 이제 천한 종이다. 내 발을 닦아. 구천왕은 바닥에 엎드려 부차의 발을 닦았습니다. 부차는 월나라를 오나라의 구하나라로 삼았고 그 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왕은 늘 옆에 곰에 쓸개를 매달아 놓고 입으로 핥으며 복수를 위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쓰디쓴 쓸개 맛에 몸서리치면서 잊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 그로부터 20년 뒤 부처는 복수를 했고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부차가 장작더미 위에 누웠다는 뜻의 와신과 구천이 쓸개를 흩었다는 뜻의 상담을 붙여서 와신상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와신상담은 원수를 갚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뜻으로 쓰이고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마지막은 교토삼굴입니다. 지아오투 쌍쿠 교활의 교, 토끼 토, 석삼, 구멍 굴을 사용하여 교활한 토끼는 23개의 굴을 파놓는다. 지혜롭게 준비하여 어려운 일을 면한다는 말입니다. 교토삼굴의 유래. 맹상군은 식객인 풍안에게 자신의 봉지인 설 땅에 가서 빌려준 돈을 거두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풍안은 부채 등설을 채무자들 앞에서 태우고 빚은 면제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설의 백성들은 감격하며 맹상군을 찬양했습니다. 이를 들은 맹상군은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나라 민왕이 맹상군을 파직하자 그는 봉지인 설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설 땅의 백성들이 크게 맹상군을 환대하자 맹상군은 풍안에게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에 풍안은 꽤 많은 토끼는 구멍을 3개 판다고 하였습니다. 이 설은 굴 하나입니다. 굴 2개를 더 파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풍안은 위나라 해왕을 찾아가 맹상군을 데려오도록 종용하였고 위 해왕은 3번이나 맹상군을 맞이하려 하였으나 맹상군은 풍안의 책략대로 모두 사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왕은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하며 맹상군을 재상으로 재임명했습니다. 2번째 굴이 완성되자 풍안은 3번째 굴을 파기 위해 민왕을 설득해 설땅에 제나라 선대의 종묘를 세우게 했습니다. 맹상군의 봉지 선대에 종묘가 있다면 맹상군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로써 3번째 굴도 만들어지고 맹상군은 재상으로 있는 동안 별다른 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고사성어를 소개해봤는데요. 마무리는 5가지의 고사성어를 예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옹고지신의 정신으로 공부하다. 2번째,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도 곤수유투의 하나이다. 3번째, 오늘도 망운지정에 사무쳐 잠이 오지 않는구나. 4번째, 그는 와신상담하여 작년의 서록의 날을 기다려왔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교토삼굴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